이게 지금 사실 요 추위에 지금 물 주라 하면은 못 주죠. 근데 내가 1월 16일 날 창녕에서 강의했는데 그때 나온 질문이 뭐냐면 지금 물 줘도 됩니까? 였어요. 1월 16일 날. 그러면서 날씨는 그때는 따뜻했어요. 그래서 지금 따뜻하지만 사실 날씨가 어떻게 덜 변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했더니 이미 몇몇은 물을 줬대. 그러면서 물 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내가 사실 전국을 다니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나름 물 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만약에 물 주는 선생님이 오늘 물 주겠다 생각했으면 만약 오늘 눈이 왔다. 눈이 녹을 건가? 안 녹는다면은 물 주면 안 된다. 눈이 온다면은. 저는 기준을 이제 눈이 왔을 때 지금 시점이 이 날씨에 녹을 거냐. 그리고 항상 물을 줄 때는 최하 10일치 일기예보를 봐라. 오늘 물 줬는데 내일 갑자기 영하 7, 8도 내려가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물을 줬으면 좋겠고, 예, 이러한 간수 우리 잘 하시는데 뭐 많이 해오셨으니까 노하우들은 다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 다만 너무 욕심내지 말자. 물을 많이 주려고. 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는요, 비가 딱 2박 3일을 오더라도 비가 딱 그치고 24시간 이내에 땅에 공기층이 생깁니다. 물이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물 주면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공기층을 싹 없애버립니다. 이거는 물에 잠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있으면 뭐다? 예, 습해가 일어난다. 그 얘기고, 뭐 배수 불량한 거 이런 거는 아시고. 자, 이거. 예? 요를 기준으로. 여는 그나마 두둑이 높고 해서 뭐죠? 컸어. 여기는 왜 안 컸을까요? 이쪽이 이 달을 크게 안 찍어서, 근데 크게 찍은 사진이 있냐 보니까 또 그건 없더라고. 하여튼 현장 컨설팅 하면서 갔던 데인데 컨설팅 하느라고 사진 찍을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쪽은 뭐냐? 여기 물이 고여가지고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예, 두둑이 낮고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예, 결국 뭐죠? 예, 이렇게, 이런 폭이는 이제 사실 발화도 조금 안 됐지만 죽고, 결국 저렇게 안 자란 폭이는 뭐예요? 예, 응애 덩어리였습니다. 저렇게 하고, 자, 멀칭은 뭐 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 이거는 잘 덮으시고 있고, 그죠? 예, 이런 거는 뭐 넘어가도 되고,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 없나요? 첫 웃걸음 주고 흙 덮는 분. 내가 이거 합천에서 봤어요. 합천에서 이거 양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려서 2월 말이었어요. 지나가는데 흙을 덮고 계시길래 일부러 내려서, 이제 이 밭이 길잖아요. 돌아오는 거 기다려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흙을 덮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3월 말에 한 달쯤 더 있다 덮어야 되는 거 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지금 덮을란다. 근데 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다. 그런데 이익도 있다. 어떤 게 이익이죠? 예. 만약에 부부가 풀 뽑는 게 아니고 외국의 인건비 동원해서 풀 뽑는다면은 그 인건비랑 마늘 구가 주는 거랑 이제 따져봐야 되죠. 그죠? 어느 쪽이 경제적일까? 이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예?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한 문제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뭐 마늘종이 15% 늘고 뭐 이런 건 쭉 아실 거고, 종을 여기도 뽑는 분은 없을 거다. 여기는 뭐 주산지니까 단지 파시는 분은 뽑겠지만 다 종을 절단하십니다. 그죠? 뭐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 네, 종은요 가급적 빨리 치세요. 왜냐하면 종이 우리가 무조건 종은 없애주면 되나 보다 하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뭐죠? 예, 수량 감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때요? 출현 시에는 17%가 느는데 종이 15cm, 20cm 되면 뭐예요? 2%밖에 안 늘어요. 왜? 이미 마늘종의 에너지가 간만큼 간 뒤에는 별로 의미 없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쫑을 하는데, 자, 이제 쫑이 뭐다? 제가 어디 한 분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마늘쫑이 원수 같다. 혹시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네. 과거에는 마늘쫑을 반찬도 먹고 판매도 했는데 돈벌이 수단이 했는데 지금은 마늘쫑이 왼수다. 왜? 돈 들여서 잘라야 되잖아요. 일당 13만 원, 15만 원 주고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해보신 분 없으세요, 여기는? 트랙터로 그냥 싹 이발시켜버린 분. 예? 뽑는 거요? 나 일부러 그 얘기는 안 하고 다 여기는 아신다고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자, 일꾼들이 적어가지고 인건비 안 주고 저거 그냥 뽑아가거든요. 자,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마늘쫑은 올라온 것만 절단하는 게 맞습니다. 잘라주는 게. 그런데 뽑는 거는 판매용이 아니면 뽑으시면 안 됩니다. 판매용은 왜 되냐? 마늘 수량은 좀 줄더라도 뭐가 덕이다? 쫑이 이만큼 더 나오잖아요. 돈을 더 버니까 그거는 그렇다 쳐. 근데 마늘쫑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자, 이게 만약에 우리 마늘 줄기야. 근데 사람으로 집으로 치면 이게 기둥인데 쫑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뽑혀 나오죠. 그럼 줄기 쪽에 한 이 정도가 뽑혀 나와. 그러면 이 줄기가 뭐예요? 비어버리지. 비어버리면 어때요? 빨리 쓰러집니다. 그리고 빨리 말라요. 그러니까 절단하는 거하고 뽑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뭐죠? 절단하는 게 수량이 더 많습니다. 뽑는 게 더 적어요. 또 하나, 이 대선은 뿌리가 강해서 그런 현상이 좀 적긴 하지만 마늘쫑 뽑다가 뭐 뽑아요? 마늘 뽑죠? 예. 네. 마늘쫑 뽑고 꺾어도 아직 한 25일 정도는 더 자랍니다. 근데 벌써 뿌리가 들썩하면, 뿌리가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늘은, 쫑은 뽑는 게 아니고 올라온 것만 절단하는 거다. 이제 그게 마늘 입장에는 가장 많고,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언제부터 제가 처음 이걸 봤냐 하면은 21년도 코로나 때, 예? 현장 컨센트를 갔는데 이렇게 마늘이 아주 이발을 멀리서 봤을 때 뭔가 단정하게 이발을 싹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싶어서 가까이 가봤어. 이렇게 잎을 다 날린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날렸나? 엄청 많이 날렸죠? 깔끔하게 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이 정도 날리면은요, 잎을 세워놓고 보면 한 이 정도, 한 20cm 이상은 잎이 날아갔습니다. 이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이거는 고개 숙인 놈은 또 안 잘려. 그러니. 자, 그럼 여기서, 저쪽에서는 다 맞췄어요. 자, 여기 마늘쫑이 요거 하나가 있어. 여기 1번, 바닥 자른다. 여기 중간쯤 자른다. 요거, 뭐지? 쫑 바로 밑에 자른다. 어디를 잘라야 됩니까? 마늘쫑 자를 때? 바짝 잘라야 돼? 여기 이렇게 바짝. 그죠? 어디를 잘라야 될까요? 바짝?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나는 다 맞출 줄 알았어. 근데 답은요, 다 정답입니다. 1, 2, 3번 다. 어디를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요 볼록한 거 있죠? 볼록한 거, 꼬투리라, 쫑. 요 볼록한 거, 요것만 없애주면 돼요. 쟤만 없어지면 밑에서 밀어 올리던 힘이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쯤 더 자라다가 스톱을 합니다. 쟤가 볼록한 게 원흉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볼록한 게 어때요? 이 밑에 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거나 이렇게 쳐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해 24년도지, 23년도 했으니까 24년도 지난해구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예. 마늘 쪽이 몇 cm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몇 센치 올라왔을 때, 예. 막 서서 올라가는 아, 제가 이걸 얘기했구만. 자, 보십시오. 출연할 때마다, 그러니까 보일 때마다 예를 들어 올라오자마자 자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마늘종이 아마 15cm, 20cm 자랐을 때 자르면 뭐예요? 이미 에너지가 다 소모될 만큼 소모한 뒤에 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늘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자, 요만큼 나왔을 때 자르는 게 가장 좋다고 맨날 마늘밭에 되면서 요만큼 올라오는 거 막 자르고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70% 좀 올라왔을 때 한번 싹 자르고, 뒤에 늦게 올라오는 애 한번 더 자르고 그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계로 쳐봤는데요. 우리가 손으로 절단하는 게 62g이라면 마늘 한 개 구로 평균을, 종을 기계로 치는 게 56g. 무절단, 종을 안 자른 거 둔 것도 60g. 똑같습니다. 즉, 마늘종을 아까처럼 잎을 그렇게 많이 날릴 바에는 안 자르나 잎을 많이 날리나 무게는 비슷하더라. 자, 그래서 결론. 이거는 앞으로 결국은 뭐죠? 저는 마늘종 자르는 기계가 진짜 제대로 된 정밀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의미입니다. 자, 큰일 났다. 무멀칭.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왜냐하면 저는 약간의 무멀칭, 앞으로 마늘 농사는 우리는 생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멀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쉽지 어렵고. 왜? 우리는 선생님들 마늘 농사 지면서 그래도 스페인산 대에서였으면 평당 뭐 7kg, 8kg는 해야지 평당 6kg 생산했다 하면 에이 뭐 마늘 그따구로 농사 그따구로 해서 이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생산량에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입은 얼마가 됐든 간에 저는 논리가 항상 제 강의할 때 논리가 자 500원 투자해서 650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650원밖에 못 벌었지만 투자는 500원만 했어. 근데 나 버는 거는 1000원 벌었어. 투자는 900원 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그죠? 원래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650원을 벌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외견상으로는 650원 벌면 너무 적게 벌었잖아. 우리는 자꾸 이런 쪽에 지금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과거에 노동집약적으로 어쨌든 단위 면적당 생산량 많이 쪽으로 갈 때지 지금은 생산비 비싸다고 하시면서 옛날 거 그대로 하고 계시잖아. 그러지 말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무멀칭은 이제 이거 아마 박물관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요게 거기에 있는 포장인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봐서 그 다음에 봄에 한번 다시 갔습니다. 가서 생육이 확실히 덜 자라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느낌이 농민분이 테스트 실험 정신은 좋아. 근데 하나를 더 했다면 여기다가 이 무멀칭의 반 정도는 부직포를 씌워놨으면 딱이었겠다. 무멀칭에 부직포 씌우면 생육이 꽤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는 기계 파종도 꽤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제초. 생육은 떨어지는데요. 자, 이게 이제, 다른 거는, 여기는, 뭐죠? 멀칭해서 부직포 씌우고, 이쪽은 무멀칭해서 부직포를 씌운 것들, 부직포 종류마다, 여기는 안 씌운 거고, 옆에는 부직포 종류마다 씌운 거, 이 테스트를, 제가 쭉 했습니다. 땅 한 1000평 정도에다가 이제 이런 실험을 쭉 했었는데, 역시 안 씌운 거는 뭐예요? 부직포를 안 씌운 거는 생육이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무멀칭일수록 부직포는 필수로 씌워야 된다. 그리고 그 씌우는 시기를 가급적이면
앞당겨가지고 생육을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이거는 이제 부직혹시 늦게 벗기면, 그래도 늦게 벗겨도 생육이 좀 크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는 조금 역효과 났어요. 왜? 늦게 벗기니까 어때요? 우선은 멋있을 것 같은데, 이 잎이 너무 넓고 연약해가지고, 이게 3월 3일인데 아직 씌워놨잖아요. 이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중간에 잎들이 어때요? 타버려요.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잎이 넓어지고 약해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게 무멀칭을 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첫째, 제철제 문제 해결이 되고. 왜냐하면 실제 스톰프 입자 같은 거 봄에 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빨리 저 위에 높으신 분들이 실험해가지고 봄에도 문제가 없다면 생육 중에도 이 제초제를 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한번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이. 무멀칭 하시는 분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재해보험은 안 되고 있는데, 재해보험은 어쩌면 빠르면 원래 늦으면 내년쯤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 재해보험 때문에 내일 그쪽에 농협 재해보험 담당자가 만나가지고 이 일을 올해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를 이제 결정할 건데,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바쁘죠. 3월부터 6월까지 수량조사 해가지고 이제 아마 가을부터 무멀칭도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 시간이 넘어가네. 잎이 이거는 넘어가고요. 두드리는 분 당연히 없을 거고, 상처나니까. 자, 이게 마늘은 생체중하고 생체중하고 말린 무게하고 차이가 평균 25% 납니다. 그만큼 수분 함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건조는 지금 이렇게 하고, 이거 우리 스페인산 마늘 익지 말라고 일부는 이렇게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내용, 저보다는. 왜?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맨날 겪으실 일이니까. 자, 이제 기계로 수확하려고 이제 하고,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 여기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60, 70%는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굴치를 한 다음에 손으로 흙을, 이렇게 굴치한 다음에 손으로 흙을 터는 게 아직은 대세지 않을까. 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 인건비 절약할 수 있다면, 그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죠. 자, 이렇게 흙을 터는데, 이제 혼자 털고 계시죠?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1년에 연시회를 몇 번씩 하니까, 다 보셨었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자, 이렇게 줄기를 먼저 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줄기를 한 번에 안 치고 두 번에 쳤죠? 두 번에 치고, 줄기를 치고, 우리 굴치기, 종류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가 좋거나 보고를 떠나서 이렇게 굴치를 한 다음에, 이건 기계 파종했는 거고, 연시의 모습입니다. 쭉 보시면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농장에서 직접 농가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양파 망보다는 톤백에 많이 담죠. 그렇게 담아가지고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흙 털리면 되지 않아요? 그죠? 양호합니다. 자,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 현재 아래 수직기가 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봐왔었던 기계로 굴치를 해 놓으면 이제 사람이 안 죽고 수직기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있는 반면에, 정말 생력화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줄기 치고 절단하고 난 다음에 뭐죠? 땅 속에서 바로 굴치해서 톤백에 담아버립니다. 그러면 땅에 놓을 일이 없죠. 근데 이게 노동력은 확실히 절약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 부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그래가 비만 안 온다면 우리가 며칠씩 햇볕을 보니까 좀 건조한 다음에
걷어들이는데 수집을 하는데 이거는 땅 속에서 그냥 톤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톤백 가득 차면은 아까 얘기했던 품은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는 부분이 잘못하면은 밭에서 하루 종일 햇볕 보면 정말 왁시 브레이크다운이 그냥 나올 수 있다. 이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분야가 아닐까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잘랐던 모습이고요. 뭐 건조시설은 지금 다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예요? 철만 깔아놓고 마늘 넣고 바람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했는데 아마 지금은 이거는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다 지금은 뭐죠? 예, 이렇게 대형 이제 흡입식으로 공기를 이제 저쪽 이거 반대편에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빨아내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예, 아주 대형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마늘이 잘 마르는 상태고 자 이렇게 되고 자 뭐 이런 거는 사실 이게 뭐죠? 저는 이 관리 기술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농약 잘 치고 하면 됩니다. 다만 나는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병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살을 거는 게 어디냐? 토양 관리입니다. 즉, 땅 관리를 잘해서 어쨌든 식물을 튼튼하게 키워서 병을 덜 오게 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일단 토양 관리, 이게 재배 관리만 잘해도 병이 덜 온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깔고, 자, 이게 생리장애냐 병이냐 이것만 알아도 문제의 7, 80%는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포장 이제 따뜻해지면은 거의 매일 가십니다. 가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하룻밤새 안녕이라고 하룻밤에 하루 이틀 만에 가봤더니 없던 게 뭐가 펑 나타났어. 갑자기 뭐 잎이 마른다든지 확 시든다든지 한두 포국이 아니고 군데군데 확 나왔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뭐다? 병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저온이 온다든지 습해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병은 한 점에서 시작한다. 시작점이 있다는 게 다르고요. 자, 이제 농약 치는 건데 여기는 면적이 많으시니까 농약을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시죠. 워낙 많으니까 여기는 뭐 원래는 식물적으로 봤을 때는 오전에 치는 게 좋지만 이슬 없을 때. 근데 그거는 약 조금 치시는 분 얘기고 선생님들처럼 하루 종일 치려면 어쩔 수 없다. 다만 농약을 제발 해 넘어가고는 안 쳤으면 좋겠다. 아까 했잖아요. 해 넘어가면은 어떤 분이 해 넘어가고 안 쳤으면 좋겠다 하니까 한 분이 아니 더워 죽겠는데 해가 넘어가야 시원할 때 약 쳐야지 얘기를 하세요. 시원할 때 치는 건 맞지.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내 위주가 아니고 뭐예요? 누구 위주? 마늘 위주로 가자. 자, 그러면 해 넘어갈 때 약을 쳤어. 물이 말라요? 잎에 물기가 안 마르면 병균이 좋죠. 병균 들어가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잎에 밤에 오후 늦게 어쨌든 약을 치고는 원칙이 약을 치고 최소한 잎의 물기는 마르고 밤을 넘기도록 하자. 그래서 너무 늦게는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한 3가지만 섞었으면 좋겠는데 살균제 2에 살충제 1 정도. 여러분 섞을 때는 한 박 4-5가지 많이 섞잖아요. 그리고 또 농도는 또 얼마나 독하게 해. 그죠? 자, 내가 한 날 이게 계속 이제 오늘은 이제 여쭤보지 않을게요. 보통 500짜리 이거 20단말분을 이제 20마리에 치시잖아요, 솔직히. 그랬더니 앞에 한 분이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그래 치시는데 너무 그렇게 독하게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 개 섞잖아. 안 좋습니다 했더니 한 분이 에이 20마리도 약해. 나는 10단마리 했어. 그러니까 20단마리 탈 걸 10단마리 타면은
거기다 거의 한 40% 높죠. 거기다 약을 서너 가지 섞으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약해 안 나는 게 신기하다 그 뜻이고, 예, 뭐 비가 후에는 비가 온 후에는 뭐죠? 예, 살포 6시간만 지나면 약효에는 문제가 없다. 자, 농약. 이게 이제 주로 무름병 약이거든요. 마들 무름병하고 입집 썩은병에 대한 약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여기 메가포, 옥토퍼스, 일품, 고수, 예, 성보크린, 가스랑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쪽에 옥솔린산 하면은 그게 뭔데 이래 되죠. 머리 아픕니다. 근데 실제 뭐 요즘은 전산이고 뭐고 농약방에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한 분은 일품 줬다가 한 분은 명품산 주고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죠? 골고루 섞어주긴 하십니다. 요즘 농약방에서 아예 전산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농약방에 가서 농약방 주인이 주는 대로 농약을 사지 말고 내가 뭐가 좋고 내가 공부해 가서 어떤 농약을 달라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그러니까 농약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예, 이거 다 같은 농약이죠. 예, 옥솔린산이라는 같은 농약이다. 뭐 이런 정도는 아실 거고. 자, 근데 요즘 와서 여기 보면은 몬스터 살균제 나4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나다라가 쭉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뭐냐? 안 그래도 농약 요 보면은 요게 이제 이름이 여기 펜사이클론이라고 여기 있는데 글씨도 깨알 만큼 돼 있어요. 이게 몬스터라고 외우지 말고 이거라고 외워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또 이 작용 기자까지 외워라 하면 이제 머리 다 아픕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깊이 하면은 진짜 머리 다 아픕니다. 깊이 하지 마시고 농약 칠 때 그냥 가나다라가 쭉 있잖아요. 가급적이면은 다른 것끼리 쳐라. 왜? 다른 것끼리 쳐야 작용 기작이, 그러니까 병균을 어떻게 죽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건투를 할 때 대잼만 날리는 거 아니잖아요. 스트레이트 날리고 버그 날리고, 그러니까 골고루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 지금 뭐 치료제 이런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안 넘어가네. 치료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예, 치료제는 보통 보호살균제는 카약 계열인데 결국 이거는 아시다시피 미리 병 오기 전에 우리 안트라콜, 다코닐, 뭐 다이세넴 45 같은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한 거를 사전에 쳐서 병을 적게 오게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예요? 약을 충분히 많이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예, 충분하게 해서 치료 효과는 떨어지지만, 예, 계속 쳐도 내성은 안 생기고, 예, 그 대신에 침투 이행성은 잘 죽이긴 하지만, 예, 내성이 많다. 이거 넘어가고, 자, 농약 찾기도 넘어갈게요. 자, 이거 찾기는 넘어가지만 약을 쓰실 때 여러분들 아까 상표명은 잘 아세요. 근데 상표명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농약 하나가 뭐다? 몇 가지 병을,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쭉 이제 저는 계속 슬라이드가 많으니까 요 하나만 딱 이제 표본적으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태부코나졸이다. 그러면 흑색서금, 입만원병, 녹병을 같이 박는다. 사실 이 흑색서금이 조금 문제는 있죠. 왜? 봄에 이거 친다고 입만원병, 녹병은 막을지언정 봄에 잎에 흑색서금 약 친다고 해서 뭐 땅 뿌리에 있는 흑색서금이 막아질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흑색서금에도 듣는다. 다만 터부코나졸은 뭐죠? 여기 있는 게 다 터부코나졸이 들어가 있는 약제다. 그만큼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상표명으로 농약을 선택하지 말자, 그 뜻입니다. 자, 살충제도 그렇고요. 자, 전착제는 뭐 잘 치시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다만, 예, 유제, 액상수화제는 전착제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조금 요거 칠 때는 전착제를 안 섞는 게 낫다. 혼합을 안 하시는 게 낫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여기다 아마 드론을 많이 하시죠? 선생님들. 예. 드론은 사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작은, 약값은 똑같이 들지만, 어쨌든, 요거는 16리터, 요걸로 뭐, 3,000평을 치니까 굉장히 고농도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 드론으로 치실 때는 반드시 드론으로 등록된 약을 쳐야 됩니다. 물론, 일반 약제를 치면은 그러면 약이 안 쳐지느냐? 네, 쳐집니다. 다만, 입자가 굵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드론 무인항공으로 등록된 농약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기존 약제 중에서 입자가 가늘게 나갈 수 있는 성질, 즉 물리성이 좋은 거를 얘는 드론으로 쳐도 돼. 이렇게 해놨을 뿐입니다. 약제를 새로 만든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거는 양파긴 한데, 예, 약을 이 사람이 5가지인가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약해가 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결국 저 밭 갈아엎었습니다. 4월 달에 약해 때문에 저 밭 전체를 갈아엎으면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해도 조심을 하자. 자, 병은 쭉 보시면 이제 주로 사실 흑색석음은 작년 가을부터 우리 양파 녹균처럼 작년 가을부터 들어온 거기 때문에 봄에 우리가 땅 위에 지상부에 뭐 잎제 뿌리고 물 주고 해서 사실 완전히 없어질 병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 가을에 들어올 애들은 이미 흑색석음 균핵병이 뿌리를 침투해서 벌써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봄에 주로 해야 하는 게 잎마른병, 녹병, 특히 잎집썩음병, 이제 저거 무름병이에요, 세균. 이제 저쪽으로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야 된다. 자, 잎에 오는 거는 주로 잎마른병, 녹병 뭐 있습니다. 곰팡이병, 잎집썩음, 줄기에는 대표적이죠. 무름병, 잎집썩음병 이렇게 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저장 중에 주로 발병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예. 시드름병, 흑색석음은 가을에 약을 칩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토양살균제, 토양살충제 다 잘 치십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왜 나오느냐? 물론 기후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흑색석음 균핵병, 또 응애, 선충, 또 뭐 있죠? 그렇죠. 요런 것들은 땅 속에 균이 항상 있습니다. 응애나 선충이. 다만 얘들 밀도가, 개체수가 적을 때는 아예 발병을 안 한다. 그런데 이게 개체수가 많으면 얘는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병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약을 치실 때 지난해 나왔던데, 예를 들어 무름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흑색석음이라든지 응애 피해가 혹시 있었다? 그 주위를 약을 조금 더 많이 뿌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흔히 한 6kg 내지 뭐 8kg를 300평에 뿌리는데 그 봉지 한 2개를 300평에 골고루 뿌리려고 그래 보십시오. 그거 뿌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많이 발생된 데다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주부병. 사실 무름병이야 뭐 냄새 고약하지만 늦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농약을 가장 빨리 살포해야 될 게 어떤 병이다? 예, 잎집썩음병, 춘부병입니다. 얘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요, 날씨가 따뜻해서 부직포 안에서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2월 하순에 벌써 잎집썩음이 나와가지고 난리친 데도 있습니다. 왜? 얘는 10도. 지금 아마 오늘 제가 아까 차에 오보니까 낮 온도가 지금은 한 10도쯤 됐겠네요. 아까 8도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0도만 돼도 얘 균이 활동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방제해야 될 약이 어떤 거다? 예, 잎집썩음병. 저거 방제약은 우리 무름병이나 잎집썩음병이나 공통적으로 거의 제가 알기로 한두 농약 빼고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로 옥솔린산이나 가스가마이신, 발리디마이신, 뭐 옥시테트라 테클린 이제 그쪽으로 주로 쓰시면은 될 것 같고요.
뭐 방제 대책은 통풍 불량 시 이제 이런 게 되는데 여기 우량 종구 이거 나오네요. 자, 여기서 우량 종구 잠깐 얘기할게요. 뭐냐면 지금 이 경남이 사실 타 도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 조직배양 우량 종구 마늘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타 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재배하실 때 일반 마늘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첫째, 얘가 생장이 빠르다 보니까 조직이 약간 무르게 큰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마늘은 바이러스 걸려서 고생해서 크면서 약간 조직이 하여튼 표현이 그러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는데 우리 이거는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아주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왕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질소비료를 어때요? 똑같이 주면 얘한테는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량 종구를 할 때는 질소를 약 한 20%쯤 줄이라 그럽니다. 그래야 일반 종구처럼 되지 질소를 일반 마늘처럼 줬다가는 너무 과잉이다. 이제 그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얘가 무름병이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아까 우리 이정관 팀장도 얘기했지만 제가 무안에서 근무할 때 그 분양을 2011년가부터 했을 겁니다. 그때 전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름병에 약하다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름병에 왜 약할까? 그걸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장이 빠르니까 조직이 약간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덜 치밀할 수 있는 부분, 이제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똑같은 제식거리라면 우리 일반 마늘, 똑같은 마늘 우리 비닐 구멍을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비닐에 심으면 얘가 생장이 왕성하고 지상부가 강하니까 뭐예요? 일단 통풍이 덜 돼. 그거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찰이 심하죠. 그러니 고는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무름병 발생이 많은 거예요. 왜? 얘는 무름병은 세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도 조금 이제 보급하고 최대한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만 갖고 있어야지 다른 데 줘갖고 그쪽 생산량이 많으면은 마늘금 떨어진다고 우리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미 우량종구 가지신 분들이니까 이제 주화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인편도 이제 진짜 시장에 가서 사람 입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걸 타도에 가서 씨마늘로 가도 되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 오픈 마인드가 되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이제 잎집 썩은병. 뭐 말 그대로 잎집에 물러 터지는 요 증상이고요. 무름병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무름병은 세균이다 보니까 병반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해요? 연맥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병반이 생기고요. 이게 이제 초기 증상이고, 후기에 가면 뭐 포기 전체가 이렇게 감염이 되고, 이걸 나중에 수확하면은 이렇게 지상부가 고사되고 당연히 잎이 망가지니까 구가 안 크죠. 안 크고 잘라보면은 어떻습니까? 속이 다 썩었다. 결국은 그렇게 되고, 자, 흑색썩음 이거는 뭐 사실 지금은 걔도 답이 없으니 조금 안타까운데 다만 지금은 이렇게 커버릴 때는 병반이 저 정도 와버리면은요 이미 뭐 대책이라고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다 망가졌는데 세상 없어도 안 됩니다. 다만 초기에 만약에 이제 아침 저녁을 시들어서 한낮에 시들어서 뽑아보면 흑색썩음이라고 아는 방법은 딱 하나. 뭐죠? 뽑는 순간 얘는 흑색썩음이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뽑는 순간 흰색 곰팡이가 있으면 이거는 흑색썩음입니다. 지금 우리 녹병이나 뭐 이 다른 대부분이 뿌리로 오는 병 중에서 뽑았을 때 흰색 곰팡이로 오는 병은
거의 유일합니다. 흑색석음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 자, 또 요 그림 보니까, 아까 제가, 뿌리는 당연히 뿌리를 가야 하니까 없고요. 제가 아까 이제 센터 고생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자, 혹시 뭐가 시들시들 골거나 이렇게 해서 샘플이 필요해서 물폭이 뽑아서 센터 가져가려고 할 때 어떻게 뽑아요? 그냥 마늘 손으로 잡고 쭉 뽑죠? 대부분이 샘플을 그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러지 말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쪽 포기 같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 저게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새뿌리가 없이 늦어서 그런데 만약 새뿌리가 조금 이게 증상이 덜 해가지고 새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뽑았으면 새뿌리는 다 딸려오고 썩은 뿌리는 없겠죠. 그럼 얼마나 썩었는지도 어떻게 썩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샘플을 뜰 때, 식물체를 캘 때는 흙을 조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캔 다음에 흙을 살살 털어내고 썩어 있는 뿌리도 같이 달아서 샘플을 갖다 주면 확실히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정확하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양파 이런 거 다, 이거는 뭐 파, 양파, 쪽파, 파속 채소라면은 다 가는 거고, 자, 얘가 혼돈이 많이 옵니다. 특히, 이렇게 이쪽 지금 뭐예요? 마늘 파 같을 때 뽑아보면 썩었는데, 거기에 응애선충이 득실득실해. 그래서 야, 이거는 흑색석음이 아니고 응애피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뭐다? 흑색석음이 가해한 다음에 죽은 조직에 응애선충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죽은 조직에 응애선충이 오는 것은 맞다. 그런데 가을에는 죽은 조직이 아니고 뿌리가 한창 뻗을 때잖아요. 그때 흑색석음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응애선충이 먼저 가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 조직 상처를 통해서 흑색석음균이 침투한다. 훨씬 침투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응애선충 따로, 흑색석음 따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방제할 때 토양살균제, 살충제 한꺼번에 같이 가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한쪽만 방제해갖고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석회를 넣으면 재배적으로 조금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회를 넣으면 pH가 올라가죠. 근데 이 균이 독특하게가 아니죠. 대부분의 균이 그렇듯이 아주 산성 땅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회를 넣으면 알칼리가 돼서 덜 걸린다. 그런데 농약 칠 때 안 걸릴 정도는 아니고 재배적으로 덜 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 논이라면은 배를 심는 거. 물을 담가 놓는 게 가장 좋다.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바쁘신데. 자, 입마른 병은 주로 후기에 많이 오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거는 입마른 병은요, 약재 방제는 분명히 녹병, 입마른 병, 충분히 여러분들 하십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한다고 해서 우리 녹병은 약 방제하면은 녹병 안 옵니다. 그죠? 어떤 날 오지만 때로는 전혀 안 옵니다. 근데 이 병은, 입마른 병은 방제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수확할 때 가면은 잎이, 입마른 병균은 맹 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입마른 병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적게 오도록 해야지 입마른 병을 아예 방제, 완전 방제? 이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자, 녹병. 뭐 잘 아시는, 우리. 이것도 녹병. 혹시 이 증상 보신 분, 다이아몬드. 저도 처음에, 야, 병만이 다이아몬드가 되냐? 저도 처음에 이건 녹병 아닌지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얘도 녹병입니다. 단지 포자가 다를 뿐이다. 이제 그 얘기고, 요거는 좀 더 정밀하게 보면은 우리가 녹병을 황모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 이 주위가 노랗게 되는 게 다 균사털입니다. 저 균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비 맞으면 어때요? 제가 발산을 해서 옆으로 잘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병은 확산에 비 한 번 오면은 이렇게 해서 확산이 잘 되고, 이 병의 또 하나 특징, 구 후반부에 구가 한창 클 때 마지막에 잎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려버립니다. 그러면 구가 크려면 잎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잎이 하나도 없으면 어때요? 수량이 팍 줄죠. 여기서 줄기만 남으면 어때요? 두면 또 안 되죠. 왜? 아까처럼 알만들 돼버립니다. 그러니 어쨌든 뽑아야 되는데, 하루에 마늘을, 스페인산 우리 대서 마늘은 하루에 60에서 70kg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5일이면은요 300kg, 4,000원만 잡아도 300평에 200만 원이라는 돈이 날아갑니다. 조수익으로. 그만큼 녹병은 지금 현재 계절적인 연차별로 비가 안 오거나 요는 내는 안 옵니다. 그런데 약을 안 치면 친환경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근데 어떤 데는 이 녹병이 전혀 안 보이니까 에이 방제 안 해도 되지. 천만의 말씀. 방제를 잘 하시니까 안 온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급전직하로 수량이 준다. 그 뜻이고요. 빠른 거는 제주도 같으면은 4월 초부터 오더라. 그럼 여기도 4월 한 중순부터는 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시드름병은 딴 거보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증상. 뿌리가 똑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시드름 증상이다. 시드름 약을 이렇게 떼는 거. 요게 주로 마늘, 우리 씨마늘에 검은 점박이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이 시드름병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점박이에 비해서 포장에서는 시드름병이 잘 안 나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구소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원래 조금 시드름병이 많이, 요거는 경상북도에서 민원이 왔었는데, 어쨌든 작년 11월, 12월에 이 증상이 많았고요. 요즘은 이렇게 복합감염, 응애, 마른색은병 같이 온다. 요거는 무름병하고 응애.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가 이제 이 짬뽕이라 그러면 안 되지. 혼합해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 뭐 그 자리는 충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 워낙 방제를 잘 하고 계시니까 응애는 아까 봤던 거고, 우리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죠? 자, 작은 뿌리 파종. 자,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할게요. 자, 주화. 아까도 생장점 말씀 잠깐 하셨지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제가 동부농협에서 몇 년 전인가? 이 주화 재배도 한번 강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일반 마늘도 주화 재배를 하면은 수량이 한 15% 이상, 20% 늘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생장점, 우량 종부도 주화 재배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수량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주화 재배를 하면 좋은 점이 일단 씨마늘 가격을 좀 아낄 수 있고, 그리고 확실히 내가 생산을 하니까 종구 품질 보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량 증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주화 재배를, 특히 우량 종구 같은 경우는 주화를 조금 버리지 말고, 저는 정말 제가 그 창녕에서 연찬회 할 때 한 번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자기는 이제 몇천 평인데 전부 다 우량 종구로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화가 필요 없잖아. 그럼 마늘 종구를 싹 꺾어버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다른 분들은 지금 인편은 못 구해갖고 주화라도 구하려고 난리인데 이렇게 주화를 싹둑 잘라버리면 어떡하냐. 수량 줄더라도 그만큼 돈을 받고 판매하는 쪽으로 가서 다른 사람도 좀 이 우량 종구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이미 다 우량 종구 됐으니까 이제 나 몰라야 하지 마시고, 내 집의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도 좀 혜택 볼 수 있든 이런 아량을 조금 베풀어 주는 게 어떨까. 이미 여러분들은 뭐다? 예,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약간 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준비한 거는 마치고요. 혹시 제가 연락처 있는데 혹시 이 책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시다가 뭐 워낙 고수이시긴 하지만 아까 카톡에도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으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